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에서 벌어진 불꽃야구 제작 중단 가능성,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방송 분쟁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예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꽃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럽게 들려온 한 기사 제목이 모든 걸 멈춰세웠습니다. 불꽃야구 제작 올스톱, 10월 가처분 결과 나온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출연진과 제작진도 말을 아꼈죠. 이 소식은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오전 7시 30분에 처음 보도되었는데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불꽃야구의 향후 촬영과 방송은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제작사가 방송사와 맺은 권리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죠. JTBC가 프로그램의 IP를 본래 방송사 소유라 주장하는 반면 스튜디오 C1은 독자적 콘텐츠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불꽃야구의 진짜 주인인가입니다. 잠시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JTBC와 스튜디오 C1이 이미 최강야구를 두고 오랜 경쟁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KBO 출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예능형 야구 콘텐츠로 팬층이 겹칩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유튜브 중심의 독립 제작, 최강야구는 방송 중심의 정통 라인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죠. 그만큼 이 가처분 결과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K스포츠 예능의 생존 방식을 가를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JTBC가 이 시점에 가처분을 걸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그리고 불꽃야구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꽃야구와 JTBC의 갈등은 단순한 프로그램 경쟁을 넘어선 긴 시간에 누적된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 불꽃야구가 등장했을 때 많은 팬들은 이게 진짜 야구 예능이다 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죠. 방송사가 아닌 독립 스튜디오가 만든 콘텐츠가 이 정도의 조회수와 인기를 얻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동시에 JTBC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JTBC는 이미 최강야구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었고 시장의 주목이 불꽃야구로 쏠리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관계는 초창기에는 협력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료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JTBC와 협력 논의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양측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불꽃야구가 독자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성장하자 JTBC는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구성 일부가 최강야구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의 분쟁 씨앗이 된 겁니다. 2024년 상반기 JTBC는 불꽃야구 일부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회부터 22회까지 모든 영상이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었죠. 스튜디오 C1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JTBC는 공식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유튜브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 없이 플랫폼 신고만으로 콘텐츠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때부터 불꽃야구팀은 방송보다 법적 공방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 일정이 지연되고 출연진 스케줄도 꼬였습니다. 팬들은 답답해했고 JTBC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JTBC가 정식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행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3일 드디어 JTBC가 실제로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불꽃야구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확실했던 관계가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JTBC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권리 보호일까요? 아니면 콘텐츠 시장에서의 주도권 싸움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사태를 해석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JTBC는 프로그램의 IP가 본래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C1은 제작 주체가 자신들이며
방송사는 단순 송출자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고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향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결정할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프로그램 중단 위기가 아닌 한국 예능 제작 구조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불꽃야구라는 상징적 프로그램이 서 있고 JTBC와 시원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10월 3일 오전 JTBC가 스튜디오 시원을 상대로 법원에 정식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JTBC와 가까운 성향의 언론이었고 제목부터 불꽃야구 제작올 스톱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즉각 반응했죠. 정말 방송이 중단되는 거냐? JTBC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불꽃야구의 인기와 팬층이 두터운 만큼 여론은 단숨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 제작진은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업로드를 멈추고 상황을 관망했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평소 불꽃야구보다 JTBC 최강야구 쪽 입장에 가까운 보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어 불꽃야구 1화부터 5화까지만 비공개 처리됐다거나 비공개 후 SBS 플러스와 협약해 직관 중계를 했다든 등의 서술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회부터 22회까지 JTBC의 신고로 전편이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제작진은 속도보다 정확성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지 다른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또 다른 언론이 첫 기사를 인용하며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JTBC와 스튜디오 시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담은 중립적 기사였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들이 연달아 가처분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사실관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확인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JTBC가 실제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10월 중으로 나온다는 것. 이 한 문장이 불꽃야구 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팬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댓글창을 도배했습니다. 이번에도 JTBC가 이기면 더 이상 독립예능은 불가능하다. 이게 단순한 방송사가 아니라 자본의 힘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도 법은 공정할 것이다. 각기 다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부 JTBC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법적 조치가 콘텐츠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JTBC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무응답.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 시스템을 통한 비공개 조치는 이미 부당했고 이번 가처분도 본질은 동일하다며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사이의 경계, 플랫폼의 힘, 그리고 팬덤이 미디어를 움직이는 현실까지 가처분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업계는 조용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합니다. 10월 중 나온다는 법원의 결정. 그것이 불꽃야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마지막 카드가 될 것입니다. 가처분 소식이 퍼지자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순식간에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방송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JTBC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와 팬들은 스튜디오 시원과 불꽃야구의 편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대기업 방송사 없이도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입소문만으로 성공을 일궈낸 독립 콘텐츠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JTBC가 너무 집요하다, 불꽃야구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단순한 예능 싸움이 아니라 진짜 정의의 문제다 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JTBC는 이미 최강야구로 충분한 지원과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작은 제작사를 이렇게 몰아붙여야 하나 라는 글을 올려 수천 개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시각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처음 보도했던 매체는 여전히 JTBC의 논리를 중심으로 후속 기사를 냈고 반대로 다른 매체들은 불꽃야구 제작 중단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JTBC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결과 여론전은 언론과 대중이 서로 다른 축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 중이며 불꽃야구는 끝까지 시청자와 함께하겠다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한 문장은 불안에 휩싸였던 팬들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끝까지 응원한다. 법이 진실편이 되길 바란다 같은 응원 메시지가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편 JTBC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우리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 정당하지만 대중의 반응이 예상보다 냉정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IP 보호라는 명분이 분명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약자를 짓누르는 강자로 비쳤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적 권리와 창작의 자유가 충돌할 때 대중은 늘 창작자의 편에 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겁니다.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운동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팬덤과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JTBC는 침묵 속에서 전략을 조정 중이고 스튜디오 C1은 조용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고요하지만 실제로는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법원의 판단으로 향하는 지금 누가 웃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불꽃야구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송 산업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방송사 중심의 제작 구조가 절대적이었던 한국에서 독립 제작사가 유튜브를 통해 대형 방송 예능과 맞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그 희귀한 예외였죠. 이 프로그램은 예산보다 진심, 스타보다 열정을 무기로 삼아 팬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방송사에게는 일종의 도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JTBC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콘텐츠 주권에 대한 방어전이었습니다. 방송사가 제작을 의뢰하거나 기획 단계에서 관여했다면 그 결과물의 IP는 당연히 방송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제작했고 JTBC는 단순히 송출 창구로만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가에 따라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모든 방송 유튜브 협업 구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독립 제작사들은 방송사와 협력할 때 훨씬 제한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이 승소할 경우 독립 콘텐츠 제작의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방송사 시대에서 창작자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 예능 시장에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꽃야구의 성공 이후 여러 제작사들이 유튜브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포맷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외에도 MBC, SBS, SPOTV 등이 각각의 온라인 스포츠 콘텐츠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죠. 하지만 이들 모두가 경기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꽃야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 규칙에서 벗어나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모, 경기 외적 에피소드, 팬과의 직접 소통 등을 통해 전혀 다른 형태의 야구 예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불꽃야구가 법적 제재로 중단된다면 단지 한 프로그램의 손실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 문화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이 아니라 문화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분쟁은 저작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가 유튜브 신고 기능을 통해 영상을 비공개로 만들었다는 점은 플랫폼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는 향후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불꽃야구 사태는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방송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콘텐츠, 자신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작자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불꽃야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은 JTBC와 스튜디오 C1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이미 한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권력 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야구는 처음부터 거대한 시스템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거창한 장비나 자본이 아닌
진심과 현장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예능이었죠. 그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JTBC 같은 대형 방송사와 맞서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팬들이 불꽃야구를 시스템을 넘어선 콘텐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JTBC가 이번 가처분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방송사의 권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지켜보는 세상에서 권위만으로는 더 이상 시청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튜디오 시원은 법정에서의 싸움뿐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양측 모두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OTT, 그리고 독립 스튜디오들이 기존 방송사의 틀을 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주체이자 힘입니다. 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미디어의 방향을 바꾸는 시대. 불꽃야구 사태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법이 독립 제작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한국 창작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JTBC가 승리한다면 독립 제작자들은 다시 계약과 권리의 벽 앞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겠죠.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분쟁일까요? 아니면 한국 콘텐츠의 미래를 가를 분기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불꽃야구와 같은 이슈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